어느 날 아침,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고 상상해보라.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랗거나 빨간, 실처럼 가는 무언가가 피부 표면 위로 돋아나 있다. 분명히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도 확인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이것이 단순한 망상일까? 아니면 의학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일까? 전 세계 수천 명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 감각을 묘사한다. 당신은 믿는가? 아니면 의심하는가? 그 물음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피부 상처에서 실 같은 것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피부 아래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감각을 호소했고, 어머니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진단을 거부당한 그 어머니는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의학 문헌들을 뒤지던 중 17세기 유럽 기록에서 피부에 굵은 털 같은 것이 자라나는 증상을 묘사한 구절을 발견했다는 설이 있다. 그녀는 거기서 이름을 가져와 아들의 증상을 모겔론스라고 불렀고, 이 이름은 고대 언어에서 부패 또는 손상과 관련된 뜻을 가진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병명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박함에서 탄생한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나도 그렇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자 고립된 채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의사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증상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피부 표면에서 돋아나는 파란색, 빨간색, 혹은 흰색의 미세한 섬유, 낫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는 상처, 그리고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지속적인 감각이었다. 심한 피로와 인지 기능 저하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환자들을 망상성 기생충 감염증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처에서 발견되는 섬유는 피부 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옷에서 묻어든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 환자들이 스스로 피부를 긁어서 상처를 악화시킨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되었다. 진단을 거부당한 환자들은 의사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다. 증상을 호소할수록 오히려 정신과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이들은 수십 곳의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끝내 설명을 얻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반복되는 거절의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 되어갔다. 상황이 커지자 2006년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문제를 공식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환자 수가 수천 명을 넘어섰고 단순히 묵살하기에는 사회적 목소리가 너무 커진 상태였다. 조사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2012년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 결론은 지지자와 회의론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CDC 조사팀이 환자들이 제출한 섬유 샘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면이나 나일론 같은 일상적인 직물 성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분석 방식이 충분히 정밀하지 않았고 섬유가 피부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 독립 연구자들은 별도의 분석을 시도했다. 환자들이 제출한 섬유가 일반적인 직물 성분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이 제기되었으며 케라틴이나 콜라겐 같은 인체 단백질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표본 수가 적거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받아 주류 의학계에서는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모겔론스 증상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들이 동시에 라임병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라임병은 진드기를 통해 전염되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전신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두 증상이 어떤 연관을 가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설부터 살펴보자. 주류 의학계가 지지하는 설명은
망상성 기생충 감염증이다. 몸속에 이물질이 있다는 강한 믿음이 실제 감각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글귀 행동이 상처를 만들며 환경에서 묻어든 섬유가 그 상처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일부 환자에서 항정신성 약물이 증상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가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전 세계 수천 명이 각자 고립된 채 거의 동일한 섬유의 색과 질감을 묘사한다는 것이 단순한 집단 망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또한 망상이라는 진단 자체가 증상의 원인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두 번째 가설은 아직 의학이 규명하지 못한 실제 신체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체의 피부 생물학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피부세포나 미생물이 비정상적인 섬유 형태의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통제된 연구 결과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로 거론되는 설명은 환경적 요인이다. 특정 화학물질이나 대기 중 물질에 대한 노출이 피부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지리적 분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어떤 가설도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한계다. 심리적 원인 가설은 섬유 자체의 존재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신체적 원인 가설은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적 원인 가설은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 더 깊은 문제는 모겔론스를 주제로 한 대규모 통제 연구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연구 공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불확실성이 다시 논쟁을 가열시키는 구조가 반복된다. 모겔론스는 오늘도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망상인지 실제 증상인지 그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수천 명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단순히 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충분한 대답일까?